올 한 해는 주택 구입이 부담되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전 좋다고 말씀드리고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자산가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인데 자산이 8억인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2억도 대출받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자산은 5억밖에 없는데 자본은 5억밖에 없는데 이분은 자본은 8억이잖아요. 근데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자본이 7억인데 집이 4개예요. 옛날에 갭투자를 해가지고 7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를 충분히 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면 실제 자본은 이 사람보다 적어요. 무주택자보다. 집은 4개인데.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더 힘들죠. 다주택자가. 왜? 전세 빠지는 만큼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을 버티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얘기가 조금 세긴 했지만 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7억 8억 가진 분.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10% 20% 이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네.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것뿐이지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조금 비싼데 맛있는 걸 알아요. 집은 필수적이잖아요. 언젠가 말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비싸. 근데 내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 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위 분위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내려가면 사야지. 이거 계산하면 안 돼요. 특히 어떤 경우 자녀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방을 만들고 생활하고 행복을 누릴 시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돈 1억 더 내리기를 기다려가지고 1년을 허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50% 빠졌는데 더 내리면 1억 내릴 거 아니에요? 큰 돈이죠, 물론. 큰 돈인데 그거 쳐다보다가 만에 하나 시나리오상 90%는 좀 더 내려가 있지만 만에 하나 다시 1억을 올라가면 시간만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많이 어느 정도 조정이 겪은 지역이다라고 판단되시면 본인의 상황, 솔로인 분들은 무조건 오래 기다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결혼하셨거나 뭐 아기가 생기거나 자녀들이 방이 많다 이런 분들은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행복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다. 제가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됐잖아요.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 살 생각 꿈도 못 꿨는데 지금 내려온다고 또 사람이 마음이 조석변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면 그 하락폭이나 앞으로 추가로 하락될 폭이 적게 보이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자기 자녀들과 부인, 자기 삶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한 어떤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의 대구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올해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IMF도 예측했잖아요. 네. 19 정도 빠진다. IMF 10% 빠진다 그랬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연초 작년 하반기 때 올해 뭐 얼마나 빠질 것 같냐고 묻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기자분들이. 근데 저는 5에서 10% 무조건 빠지겠다라고 판단됐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들, 필수적인 거래량, 뭐 입주 물량, 대출 상황을 딱 볼 때 집 살 사람이 한정돼 있습니다. 더 내려와만 살 수가 있어요. 그 내려오는 게 제가 말씀드린 한 10% 선까지 보면 평균으로. 그럼 들 떨어진 데는 한 20% 내리겠죠? 아까 들 떨어진 대로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데, 송파는 좀 떨어졌죠. 송파는 강동, 예외죠. 뭐 강동 이런 지역은 그러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저는 거의 95.9% 정도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 떨어질 까 10%보다 예, 더 예. 떨어질 가능성이. 네네. 근데 이미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지역들은 거예요. 거기 사시면 노원이나 뭐 이런데. 송파. 노원은 제가 추세를 지금 보니까 네. 이미 민낯을 다 드러냈거든요. 뭐 이런 얘기가 좀 뭐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거든요. 투기 세력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됐던 지역이에요. 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못 버티잖아요. 일단 빠져나오다가 지금 매매가 안 되고 규제 하나 때문에 잠시 지금 소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세 가격 하락폭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1% 내려와도 내려오는 건데 2% 내려오면 별로 안 내려온 것 같은데 5% 내려오면 많이 내려온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도 되게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노원구 상태는 어떠냐? 선이 꺾였다가 반등해가지고 이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 수치가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 보이는데 그 되게 높은 폭입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월째예요. 8개월째 내려가요.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 못 버티게 돼 있어요. 결국은 또 입주 물량이 몇백 개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는 조금 소강 상태로 버티다가 제가 볼 땐 저기 보시면 전세가 표가 있네요. 하락이거든요. 보시면 저기 보시면 초반전에는 좀 하락폭이 0.02, 뭐 0.1 이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뭐 갑자기 0.5 넘어기 시작하더니 1%까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겨우 조금 1% 조금 돌아서 0.8, 0.9예요. 저 폭이 어마어마한 폭인데 계속 저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예. 잠시 지금 반등한다고 네. 희망회로 돌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러네요. 저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줄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상황은 절대 올해는 아니다. 그래서 노원구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대 뭐 양주 신도시라든지 뭐 거기랑 좀 거리가 있지만 의정부 이런 데도 또 입주 물량이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여파가 또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올 한 해는 정말 전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심하게 부동산과 얘기하면 관련돼서, 네. 예. 그냥 자산 관리 잘 하시는 게 부채만 하시면 갚고 이게 최상의 투자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랬다가 연말에 가서 오르더라도 그 힘이 약하거든요. 예전처럼 뭐 갑자기 뭐 한 달에 10% 이런 일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걸 계산해 보시면 연말에 가서 시장을 들여다 보셔도 큰 문제 없다. 다만 이 귀중한 순간에 아이들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좀 챙기시고 그런 네.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인천 얘기 아까 해주시긴 네, 했는데 인천이요. 예. 인천이 올해 뭐 입주 물량도 많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더 근데 떨어집니다. 그만큼 더 떨어질까요? 왜냐하면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덜 얘기를 떨어지죠. 다른 데보다는 당연히 네. 덜 떨어지죠. 네. 그 인천은 지금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지금 사는 분이 없지만 제가 볼 때 기존 주택 시장까지 이제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신축 위주로 뭐 검단 일대들이 이제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입주가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기존 주택이 힘을 못 쓰거든요. 이제 연산구 뭐 송도 지금 보시잖아요. 50%씩 떨어진 거. 잠시 보면 규제 하나 때문에 잠시 반등을 같았지만 여전히 힘을 못 씁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시하실 것은 송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70%까지 하락했다. 물론 거기가 3배가 올랐으니까 네. 70%가 맞죠. 그러면 원래 분양가거든요. 그러네요. 4, 5년 전에 분양가로 내려오면 그때는 보셔야죠. 그러니까 보시고 미래를 장기적으로 만약에 거주용으로 본다 그러면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안에 중국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귀게 될지 모르잖아요. 화해되는 순간 또 거기는 이제 호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국을 볼 때 인천만큼 송도만큼 확장성이나 발전성이 좀 담보되는 지역은 없잖아요. 러시아로 뻗어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송도가 많이 하락했는데 조금 더 조정을 겪는다 그러면 그때는 또 들여다 보시는 것도 괜찮은 자산관리 방법이다. 투자 방법이다. 또 내 집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너무 틀려요. 지금 시장 상황이. 화성 동탄도 지금 네. 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화성동? 그 요즘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화성 동탄에 집들이를 이쁘게 잘 짓고 거기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장의 자전거 도로도 있고 되게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거기를 얼떨결에 전세를 간 거예요.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가 잘 되다 보니까 교통비 계산하니까 가만히 있어 나 여기서 출퇴근할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서울에. 실제로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어느 젊은 대리 과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일이 자주 빚어져요. 만나다 보면 대기 어디세요? 그러면 뭐 평택이에요. 동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저랬어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묻다가 지금 바뀌었어요. 다니실만 하죠. 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서울에서 노원구에서 여기 SBS 목동 오는데 1시간 더 걸려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네. 평택에서 서해안 타고 오면은 1시간이 와요. 음. 개념이 바뀌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집이 훨씬 더 좋고 훨씬 싸. 나머지 돈은 주식을 하든지 다른 걸 하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도로만 정부에서 만약에 광역교통망 계획만 잘 놔준다라면 제가 볼 때 젊은이들이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지역마다 너무 틀리고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거리가 좀 서울하고 가깝고 도로가 잘 돼 있으면 좀 수요들이 가겠죠. 서로 아름아름으로 다닐만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토백이지만 저도 얼마나 이 교통이 힘든지 알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상대 비교하시면서 말은 다운사이징인데 살기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고민 속에서 그래도 서울에 살아야 되지 않나 막 이러면서도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교육 정책만 잘해준다면 좀 다른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뭐 갑자기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네. 왔는데 아니, 결론은 그만큼 가격이 싸졌다는 말씀이죠. 네, 그죠? 네. 그죠? 가성비가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제가 볼 때 뭐 하이루프라 그러나요? 만약 교통만 직방으로 된다 그러면 인구 분산 효과는
저절로 되고 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가격은 계속 빠지겠죠 올해도. 네, 또 인구가 좀 중장기적으로 네. 저나 우리 앵커님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20년 뒤면 이제 뭐 여기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10년 20년 뒤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20년 뒤는 진짜 엄청난 상황이 바뀌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지금 출생아 작년 올해 올 초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요 한 월에 한 개월에 10,000에서 20,000씩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자는 30,000인데 출생아는 18,000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시작인데 인구 감소 데드크로스가 작년 초반부터 시작됐잖아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연령 드신 분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5년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 60, 70대 주택 보유율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예측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좀 뭐 머리 아프긴 하지만 지금 같이 우리가 폭등했던 이런 시기는 제가 볼 땐 제가 죽기 전에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좀 확신이 듭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네, 갑자기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갔네. 경기도도 인천이랑 비슷하게 안 좋은 지역들이 좀 있겠죠.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기도 수원, 인천, 말씀드린 동탄, 평택 많더라고요. 뭐 양주, 의정부 좀 더 지켜봐야 많습니다. 되겠죠. 그런 그래서 데는. 예, 그 여파가 경기도 전 일대를 퍼지니까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올한해는. 네. 네, 알겠습니다.